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5월 9일 일요일 밤에 제가 빠르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중국 기업들 최근 단신, 주요 기업들의 최근 단신 9건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간단하게 한번 주요 기업들 어떤 동향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바이두 관련한 소식인데요. 바이두의 기술 부문 임원이 있는데 이 한 헤드헌터가 연봉 8억 5천만 원 제안을 하면서 다른 기업, 이직, 그런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500만 위안, 보면은 고액 연봉 제의를 했는데 이 바이두의 기술직 임원 스카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최근에 한 헤드헌터가 바이두 기술 부문 임원 스카웃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고 밝히면서 이유는 이 회사도 좋고 성장 기회도 많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이두 기술직 임원이 고액 연봉 제의를 거절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한 인사팀의 어떤 회사 한 인사팀의 관계자는 급여라는 것은 성숙한 직장인이 일할 곳을 선택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임원까지 갔을 정도면 단순히 연봉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일터, 팀 분위기, 커리어 발전 전망 등 이런 일터 선택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두 관련 소식 쭉 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온라인에서 바이두 관련해서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은 회사 문화입니다. 바이두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합한 포지션을 주고 직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큰 힘을 쏟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인데요. 바이두의 유명한 것은 엔지니어 문화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은 평등하고 소통은 진솔하다고 평가되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상하 지위가 없이 의사 표현이 자유로운 점이 이 바이두의 강점이라고 꼽았습니다. 이 평등함 속에서 문제를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다. 그리고 목표를 일치시킨 후에 일 추진에 대한 가속도를 높이는 이 바이두만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두는 특히 간편함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바이두 내에서 직원들은 서로 이게 보면요, 중국어로는 동학이라고 통쉐라고 하는데 친구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구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인턴들이 리엔홍 CEO 이름을 부르는 등 이런 평등 문화가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중국 청년보 평가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바이두는 자율주행, 스마트 클라우드, 스마트 어시스턴트인 샤오두 등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사업부 확대 및 이 관련 기술 상용화에 노력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 발전과 함께 개인들도 덩달아서 고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바이두 내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질적인 유혹보다 추진하는 업무에서 성공을 이루고 관련 서비스를 성공리에 런칭하는 것이 바이두 임직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 그런 기사, 매체에 좋은 뉴스가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 이제 알리바바 소식 단신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ERP 소프트웨어 기업인 디기윈소프트, 그리고 통신사, 중국의 주요 통신사 업체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상하이연구원, 상하이 차이나 유니콤 스마트 제조 연구원 등 이 10곳과 함께요, 디지털 전환 주요 기업들이 함께해서 상하이만 구역 디지털 전환형 이네이블 센터 설립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사진은 조금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디기윈소프트는요, 그래도 한번 참고하실 것은 창업한 지수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종목 코드는 중국에서는 본토에서는 6자리가 되니까요. 300378로 종목 코드 가지고 있는 디기윈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텐센트 관련한 소식 단신입니다. 텐센트 클라우드와 야신과학기술이 전략적인 사업 제휴 MOU 체결했다는 것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 협력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텐센트 자체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는 소식 하나 있었는데요. 텐센트 산하의 자회사인 슈퍼셀이 일본 모바일 소셜 컴퍼니 그리와 게임 관련한 특허 기능 두고서 재판 진행했고요. 이 재판에서 슈퍼셀이 특허 6건 침해한 것을 이유로
6억 위안에 달하는 그런 배상금,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6억 위안이면 이제 170을 곱한다고 했을 때 거의 1,000억 원 돈,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돈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징동 관련한 소식인데요. 징동은 소매 판매 부문 디지털 스마트화 체제 구축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농촌 지역의 지원 사업으로 이 농촌 지역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된 농촌에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데 추진할 것이다. 서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농촌 지역에서 특히 힘을 쏟겠다. 사업 경영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에 진력할 것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 정부가 딱 좋아할 만한 사업 전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한편 징동은요, 전기차 업체인 텐지 자동차와 이렇게 지난 5월 7일 사업 제휴 체결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텐지 자동차가 상하이 모터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이 징동 자동차, 징동과 사업 제휴하는데 리허설을 하고 포스터도 준비하는 등 굉장히 정성을 많이 쏟았다는 것으로 이 사업 제휴의 중요성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이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니오 관련한 소식 단신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내 임팩트가 조금 있을 것이고요. 충분히 호재로 해석될 만한 소식입니다. 니오는 세계화 전략은 노르웨이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서요. 노르웨이에서 9월 신형 ES8 인도 시작으로 유럽 시장 포섭 마련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로컬 언론에서도 많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전기차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요. 유럽 시장 내에 이 전기차가 많이 이제 시장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리빈 니오 CEO는요. 한 국가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더욱 많은 국가로 진출할 것이라면서 니오는 노르웨이에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내년에는 유럽 지역 5개 국가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호남형이고요. 리빈 CEO는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샤오펑 관련한 소식입니다. 샤오펑 자체적인 호재로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샤오펑은 등기자본 25억 위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샤오펑 자동차 우한 지역에 신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소식을 간단히 보면요, 지난달 30일 우한 지역에 샤오펑 자동차 화중 지역 우한 유황공사를 설립하면서 법정 대표를 샤헝 법정 대표로 세우고 등기자본 25억 위안을 이렇게 등록으로 했습니다. 사업 범위는 기술 수출입, 화물 수출입, 자동차 검사 서비스, 덧붙여서 자동차 생산 등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기에 있는 사진은요, 지난달 9일 우한경제기술개발국 관리위원회와 샤오펑 자동차가 정식으로 샤오펑 자동차 우한 스마트 커넥티드 카 제조 기지 및 R&D 센터 프로젝트 투자 협의를 정식 체결한 그런 사진 모습입니다. 우한시 정부에서 아니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 샤오펑의 사업 진행하는데 날개를 조금 달아준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BYD의 실적 관련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BYD의 4월 차량 판매 대수가 44,606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월 대비 43.5% 증가한 수치고요. 이 중에서 신에너지 차량 판매 대수가 25,034대를 기록하면서 이 신에너지 차량의 이제 증가세가 상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4.2% 급증한 수치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했을 때 신에너지 차량의 누적 판매 대수 99만 대이고요. 신에너지 자동차 지난 8년 연속해서 판매 대수로는 중국 내수시장 1위를 기록했다는 점, 어쨌든 전통적인 전기차 업체 중국 내수시장의 강자 BYD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이런 실적 발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날 중국 중화권의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기업들의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편하게나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이제 주요 기업들 종목 뉴스, 시황 뉴스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활기찬 한 주 맞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